토공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삼총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을 기초를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기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돼요? 땅은 만약에 이렇게 있었을 때 땅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실제로는 흙을 팔 때 땅속에 두더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기초를 그대로 이렇게 파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의 이런 식으로 흙을 걷어낼 거다. 그죠? 네. 이렇게 흙을 걷어내서 그죠?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흙을 걷어낸 다음에, 왜냐하면 수직으로 흙을 파면은 흙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흙의 그러니까 휴식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경사지게 흙을 파고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터파기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걸 조금 약간 그림을 적게 그리면 이런 네.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그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터파기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흙을 파낸 다음에 이와 같이 기초 구조부, 그렇죠? 이걸 우리가 기초 구조부라고 하거든. 구조부라고 하는데 이 기초 구조부를 만들어내고 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흙을 다시 메워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부분 기초 구조부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흙을 다시 어떻게 돼요? 메워야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메우기량이라고 합니다. 대메우기량. 그럼 다시 대메우기량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나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양쪽에 비큼진 부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대메우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돼요? 흙을 파내놓고 지에 기초 구조부를 만든 다음에 다시 양쪽에 흙을 메우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지금 이 부분에 흙이 남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기초 구조부에서 전체 기초 구조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잔토 처리는 기초 구조부의 위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체는 의미가 없고 지혜선 이하의 기초 구조부의 체적만큼의 흙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죠. 그런 잔토 처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 그죠? 이번에는 지혜선 이하의 이 구조물의 체적만큼이 흙이 남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잔토 처리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잔토 처리량. 어렵지 않죠? 자, 이게 바로 크게 우리가 삼총사, 우리 토공사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터파기량을 구하시오, 대메우기량을 구하시오, 잔토 처리량을 구하시오. 이 개념이에요. 자, 전체적인 큰 개념은 이제 잡으셨고, 그죠? 자, 이럴 때 지금 이거를 지금 밑에 측면에서 보니까 1차원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3D로 본다 하면 4차원으로 좀 3차원으로 본다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죠? 그죠? 이런 그림 실제로는. 그래서 이때 윗변과 자 이걸 A 이걸 B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A 다시 이걸 우리가 B 다시 그리고 밑변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H. 자 이때 주의하실 점 반드시 주의하실 점 A와 B 중에서 항상 긴 변을 뭘로 놔라? A로 놔라.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
여기서 A와 B. 여러분들 지금 그림이 뭐 그렇게 뭐 완전 틀린 것은 아닌데 B를 A로, 그죠? 여러분들 책에는 B를 A로 놓으시고 A를 B로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림상으로 지금 B가 더 크거든요. 변의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긴 쪽을 뭘로 놔라? 이 길이가 긴 쪽을 A로 놓고 그때 구하는 공식, 이 사다리꼴 모양의 이 최적을 구하는 공식 V는 이코르 얼마예요? 6분의 H. 이 공식 아직도 못 외우신 분 없죠? 이거 거의 대부분이 이 공식 모르고 건축공학과 다녔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6분의 H에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A-의 B, 그 다음에 2A-의 A의 B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나요? 자, 이 공식 패턴을 좀 보시면 큰 변과 큰 변의 뭐예요? 대칭인 밑에 변에서의 작은 변을 A-로 놓고 2A 플러스 A-에 그 다음에 큰 변의 길이를 B를 놓고 B 플러스 2A-의 A, 이거 반대로 바뀌었죠. 2A-의 A,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B 다시. 그러니까 2를 곱하는 쪽에다가 잘 보시면 2를 곱하는 쪽에다가 뭐예요? B 다시, 2A 다시니까 여기는 B 다시가 되고, 그냥 2A 뭐예요? 큰 변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큰 변을 곱해주는 거죠. 이 패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한번 해볼까요? 바로 천천히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토공사가 강의를 해보면 어렵다는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지금부터는 오늘 해볼게요. 자, 만약에 변의 길이가 요거 뭐 나중에 중간고사에서도 내가 자주 시험에 내고 있잖아요. 자, 이 길이를 2m, 이 길이를 1.8m, 이 길이를 뭐예요? 0.6m, 이 길이를 0.4m, 그 다음에 높이는 h는 1.2m 라고 할 때 이 사각뿔 모양의 최적을 구하시오. V는 주워버리죠? 얼마예요? 6분의 높이는 얼마? 1.2m 곱하기, 자, 불러보세요. 공식이 뭐였어요? 2 곱하기 A는 변의 길이 중에서 큰 변 중에서 어떤 쪽을 A로 놔라? 이거를 큰 변을 우리가 A로 놔라. 이게 혼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식을 6분의 H 곱하기 2A 플러스 A-의 B 플러스 2A-의 A의 B 다시 해가지고 교수님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A를 이걸로 놓거나 A를 이걸로 놓거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답이 틀려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분명한 것은 수학적으로 우리 이 공식 자체가 큰 변을 A로 놓고 만들어진 식이기 때문에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얼마예요? 2m 플러스 뭐예요? A-는 뭐예요? 긴 변의 밑변을 얘기하니까 0.6이 되는 건가요? 이것의 뭐예요? 높이는 B는 1.8m, 그죠? 플러스 이번에는 2 곱하기 0.6m에 2m, 그런가요? 뭐 2m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B-는 얼마예요? 0.4. 그래서 얘를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얘를 계산하시고 해서 이거 전체를 여기다 곱해야 돼요. 이거를 계산기 또 이 식은 또 문제 공식을 암기해 가지고 대입도 잘 했는데 계산기를 잘못 눌러 가지고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죠. 그래서 반드시 이 가로도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이 공식. 그래서 이렇게 계산 한번 하시고 이렇게 계산 한번 해서 더해가지고 6분의 h를 곱해버리면 정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위는 얼마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런데 책에 독립기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수학적으로